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암호화폐와 CBDC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6개의 질문들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제시된 암호화폐와 CBDC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들이고, 이 중 앞선 3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이미 논의했습니다. 앞선 질문들에 대한 논의는 지난주에 업로드되었던 달러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라는 방송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기 전에 지난주의 방송을 먼저 시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4번째 질문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번째 주제는 암호화폐의 도입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혁신의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보다 정확한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도입으로 금융 영역에서는 확실히 혁신이 존재합니다. 기득권자가 장악한 중앙집중형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생태계는 단순히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에 머물거나 프로토타입만 제시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레거시 금융 시스템과 분리된 차별화된 분산형 금융 시스템에서 수익을 얻고 금융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상황을 근본적인 혁신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3가지입니다. 탈중앙화 금융혁신의 영향력, 지속성, 그리고 무결성입니다. 첫째 문제는 탈중앙화 금융혁신이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disruptive innovation, 즉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중앙집중형 금융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혁명적인 목표에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암호화폐 생태계는 성공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혁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범위한 영역의 대중들이 그 대안에 공감하고 참여해야 그 대안은 기득권자들의 노릇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암호화폐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화폐나 투자수단과 차별화된 이익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암호화폐들은 여전히 소수의 금융 너드 사이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 수단으로서든 투자 수단으로서든 암호화폐는 너무 복잡하고 왜 그리 복잡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의문은 이미 언급한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현상과 관련됩니다. 특정 화폐 시스템의 지속성은 해당 화폐의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를 일상생활에서 써주어야 합니다. 혹은 화폐가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분 증명이니 작업 증명이니 하는 복잡한 개념까지 생각하면서 금융생활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가 전복하고자 하는 중앙집중화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를 서서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를 출시한다는 뉴스에 암호화폐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뉴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득권자가 암호화폐 시장을 이미 장악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혁명으로 무너뜨려야 할 타겟이 혁명의 수단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자와 손잡는 순간 혁명은 끝납니다.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상관없이 암호화폐 영역도 역시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놀이터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CBDC는 통제 시스템이라 합니다. 심지어 일각의 음모론자들은 CBDC의 등장으로 세계 단일 통화의 음모가 현실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CBDC는 확실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CBDC는 실제로 통제경제와 감시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측일 뿐이지만 현재 세계 각국이 가지는 명목상의 화폐 주권을 최후까지 허물어버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통제사회와 통제 시스템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에 국한된 결론만을 드리자면 CBDC가 통제사회를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통제사회가 CBDC를 통제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이는 마치 살인과 전쟁의 원인이 총과 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총과 칼은 원인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총으로 사냥하고 칼로 요리를 해서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지 총과 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통제사회의 원인은 사람과 사람이 만든 사회 시스템이지 CBDC가 아닙니다. 통제사회는 통제사회를 관리하는 사람과 통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집니다. 통제사회를 거부한다는 일반 대중들은 같은 입으로 더 많은 CCTV를 거리에 설치하자고 요구합니다. 일반 대중은 언제부터인가 큰 정부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정된 복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정부를 비난하고 국민의 모든 행정 수요를 디지털로 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장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이런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누가 끼니를 거르고 있는지, 누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지 정부가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삶을 안정되게 케어하려면 부모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CBDC는 정부의 관리 내지 감시 활동을 매우 원활하고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결국 정부와 일반 대중의 합의와 타협에 따라 정해질 뿐 CBDC 자체의 기능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들은 자신의 감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무당국은 모든 불법 이민자들의 현황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세무당국이 해당 정보를 미국 이민국에 전달하기만 한다면 미국의 불법 이민은 완벽하게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세무당국과 이민국은 상호간에 불법 이민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불법 이민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일정 수준으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의지일 뿐 기술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CBDC가 아니라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의존하는 일반 대중들입니다. 물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로봇과 AI의 발달로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일종의 정부 지원금에 의지하여 생활할 것입니다. 노동에서 해방되면서 정부 지원금에 예속되는 것이죠. CBDC가 등장하거나 말거나 일반 대중은 결국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CBDC로는 탈세나 자금 세탁 등의 관리가 매우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래의 CBDC로 인해 자신들의 탈세가 발각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매우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정부의 탈세 감시를 걱정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쓰느라 바쁠 것입니다. CBDC는 그저 디지털 화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자발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쓰며 그 거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단일 화폐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행권, 즉 원화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일정 수준의 달러 보유고를 기반으로 원화의 발행량을 조절합니다. 만약 달러 보유고와 무관하게 원화를 무한히 발행하면 경제가 파탄나죠. 결국 한국인, 아니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각국의 명목 화폐는 모두 달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미래에도 어떻게든 유지 또는 성장 가능하겠지만 이는 암호화폐로 기득권자의 금융 생태계를 전복하거나 혁신하려는 꿈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가 금융 기득권자들에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등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를 출시한다는 것은 이들이 이더리움 시장을 이미 장악했거나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미 전 세계 독재자나 탈세 자금 등 대규모 자금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좋은 투자 상품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이 장난치지 못하는 탈중앙화된 분산형 금융 시스템의 구현이라는 이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태생부터 탈중앙화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디테일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순간 암호화폐 발행자 및 암호화폐 네트워크 관리자는 기득권자가 됩니다. 각자가 보유한 지분의 규모나 가치가 불평등하므로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암호화폐 발행자들의 의사결정에 예속됩니다. 마치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의 권력이 프롤레타리아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대표로 추대된 레닌과 스탈린으로 집중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서 정작 혁명의 주체라고 불리던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의견은 묵살되고 탄압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란 언제나 결함투성이입니다. 물론 일부 암호화폐들은 앞으로도 금융 기득권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투자 자산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부 메이저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암호화폐들이 가지는 기술적 우월성이 만약 CBDC에 이식된다면 해당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이 CBDC에 이식된다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계약 기능은 매우 대단한 아이디어이고 많은 기업들이 해당 기능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당 기능은 CBDC에 이식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더리움이 가진 차별적 우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암호화폐와 CBDC에 대한 주제는 사실 단순히 해당 화폐만을 논해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화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로봇과 AI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은 이후에야 암호화폐나 CBDC의 미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나 CBDC에 대한 방송을 만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나 CBDC에 대한 논란과 의문이 많은 이상 일단 가려운 곳만 먼저 긁고 나서 그 전제가 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꽤 먼 미래가 되겠지만
노동이 사라진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철학, 종교관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잣대나 가치관으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주제로 귀결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안들에 밀려서 그동안 방치했던 그레이트 리셋의 주제를 조만간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니 코앞의 일부터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